최근 금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골드바이 판매량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금 쌀 때 사두자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최근 석 달 사이에 1톤 트럭 11대분의 금이 팔렸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7월 그람당 8만 100원까지 치솟았던 금값은 현재 62,950원으로 약 21%가 하락했습니다. 금값의 하락을 틈타 자산가들이 대거 금 매입에 나섰고 2021년이 아직 3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작년 판매량의 50%가 거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문이 몰려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산가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값이 최고가 대비 21%가 하락하여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둘째, 통화 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정말 금값이 바닥일까요? 둘째, 통화 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값이 오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인웅 우리은행 영업본부장은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자산가 입장에서 안전한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나중혁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국제 금값은 온스당 16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금값 바닥을 확인한 뒤에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마침 이와 관련하여 삼성증권에서 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막을 내린 금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보고서를 참조해서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막을 내린 금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9년, 2020년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유동성 팽창에 기인했던 금의 랠리는 2021년 리플레이션 사이클의 도래로 막을 내릴 것. 둘째, 공공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부양책은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기 확장 국면을 장기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셋째, 단기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우려는 상존하지만 비트코인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금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금은 상승 재료를 소진, 연중 약세 지속할 것. 즉 삼성증권 보고서는 금이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바야흐로 금의 시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9년 초 미국 최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후 연준은 세 차례 인슈런스 컷과 코로나19 그리고 이에 따른 제로금리 시대와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인슈런스 컷은 우리말로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은 다릅니다. 금년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공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 부양책을 통해 리플레이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2021년에는 리플레이션 국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경기 부양의 강도가 높고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급증하여 비트코인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금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탄력적 상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설사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넘겨줬기 때문에 금값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2030년의 젊은 세대들이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이 빠르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자문사 디브리 그룹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비트코인을 금보다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ETF의 금 보유량은 둔화된 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며
금 가격이 조정받는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구매한 후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2019년 초 대비 최대 61%까지 상승한 후 하락기로 접어들었는데 특히 금년 들어 약 15%가 하락하며 금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찾을 것이고 저변도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금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많이 하락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금을 구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늘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블랙록 회장은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전 세계 기관들은 암호화폐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인 자이크립토는 기관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2030 세대뿐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ETF 금 보유량이고 파란색 실선이 스테이블 코인 누적 순유입액입니다. ETF 금 보유량은 줄어드는데 암호화폐로의 자금 유입은 급격히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파란색이 금의 가격이고 회색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금값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특히 작년 4분기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값이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금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값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치 보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값에 관한 내용은 제 생각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